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1일 추석입니다. 추석날에 비가 오고 천둥이 쳤습니다. 문득 1959년 4.25 태풍이 생각납니다. 그때 9월 17일 추석이었는데 4.25 태풍이 부산 근해를 지나가면서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국에는 사망자 실종자가 약 900명이 났고 기상관측사상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가장 낮은 저기압 그리고 가장 빠른 바람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초속 한 60m, 70m 나갔습니다. 그날과 오늘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59년 저는 당시 부산에서 살았으므로 그날의 그 무서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2021년 9월 21일 추석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유복한 나라를 그 사이에 만들어냈다는 이 고마움, 그걸 담아서 이번 추석에는 추석의 본래의 뜻인 조상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면서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에게는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추석 모임, 가족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 추석 민심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충불효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집단이 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다만 여론이 요사이는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 절반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까지 언급하면서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깥에서 제기하는 것과 안에서 제기하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 효과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례 조사를 했더니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는 응답은 24.1%, 반올림하면은 52대 24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는 응답은 3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53.8%.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40대에서는 41.4%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가지고 40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 40대가 아주 독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9.8%가 모범적 공익사업,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가 특혜 가능성,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는데 쫙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한국사회연구소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8일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23.6%, 전주조사보다 2.4%가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8%, 윤석열 총장은 올라가지고 1위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다른 조사에서도 윤석열 오르고 이재명 떨어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KBS의 발표는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여론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온갖 왜곡과 음해를 해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봐달라.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겠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저의 삶은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이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와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달라.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해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해냈는지 살펴봐달라. 좋은 소리 들으려 적당히 타협하고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치다. 멈추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기에 국민이 준 권력 제대로 안 쓸 거면은 정치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견디고 돌파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종합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나다. 특히 기득권과 끝없는 투쟁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이상의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득권이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정도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살아나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되었던 이런 과정, 또 무엇보다도 내 삶이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웠으니까 나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재명의 삶을 살펴보면 우선 정과 사범입니다. 하나는 검사사칭 공범입니다. 그 다음에 무고란 죄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게 무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 음주운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앞에 특수가 붙으면 이건 또 더 악질적이죠.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 국민 중에서 몇 사람 있을까요? 0.001%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 정과 사범에 대해서는, 정과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 뒤엔 뉘우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정과 사범을 저질러 놓고 그게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오늘 이 페이스북 글처럼.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건 이것은 국민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대통령 욕만 할 게 아니라 저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아니, 더 무겁죠. 가장 깨끗한, 가장 개혁적인, 가장 정의로운, 그렇게 자처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마침 추석 아닙니까?
추석은 조상과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품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뒷받침하고 있는 커다란 공동체, 대한민국의 출범에 대해서 친일파와 미군정이 작당해가지고 만든 나라였으므로 출발부터 불미스러웠다, 깨끗하지 못했다고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친일파와 미군정이 작당을 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에 의해서 미군정을 끌고 유엔의 축복하에서 트루만 대통령의 뒷받침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수립된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정부고, 그리하여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했던 축복 속에서 국민들이 우리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만든 대한민국이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친일파와 미군정이 작당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출발을 했다고 하는 이 이재명을 심판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